여기 근데 초등학생들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 아니에요? 엄청 건강해지겠다. 내일 등산 가요? 아니야, 등산 갈 필요 없어. 임장한번 갔다 오면 돼. 아파트도 보고 운동도 하고 좋구만. 이런 데가 특히 임장을 하러 와야 돼. 내가 이 언덕을 매일 오를 수 있냐? 내 집 마련 사실 은근히 조금씩 모아서 새 집을 잡으려는 거죠. 부모님도 이제 하나라도 해놔야 결혼이라도 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시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면은 바로 9%, 아무것도 모르면 9%로 가요. 오, 누가 그런 얘기 했나요? 맞아요. 어머니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직 답이 안 오신 건가요? 네. 제가 제일 늦은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네요. 지금 이 순간에 몇 시인데 지금. 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오. 임장 신청해가지고 대표님이랑 원래 친구예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쪽에 관심이 평소에도 있으신가요? 요즘에 좀 이사갈 생각을 하고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말고 너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가 준비물이 많으시네요. 지각생이야. 그냥 커피 하나씩 다 드릴게요. 좋네 오늘 하면 좋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제 4년 동안 건설사에서 근무를 했고 3년 동안은 이제 신규 개발팀이라고 해서 토지를 수주를 하는 팀이에요.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지, 어떻게 엑싯 구조를 짜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저의 일이었고, 그 사업성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분양가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지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모든 지역들의 아파트를 다 보면서 얘는 왜 비싸고 얘는 왜 싸지? 얘는 1억 차이가 나지? 왜 1억 5천 차이가 나지? 왜 얘는 25평이 더 비싸고 얘는 왜 34평이 더 비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게 4년 동안의 제 업무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왜 얘는 비싸고 왜 얘는 덜 비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혼나면서 배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부동산 업계에 오게 된 이유가 제 집을 사고 싶어서 사실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17살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건축학과를 가면 내 집을 지어서 내 집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한양대 건축학과를 간 거고, 다녀보니까 건축 디자인을 하는 거랑 또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랑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집의 주인이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시행사인 거예요. 건축주, 사업주. 그럼 시행사로 가야겠다 해서 시행사로 간 거예요. 또 근데 시행사로 가니까 나는 그냥 일개 직원일 뿐 그 구매는 또 다른 일이야. 그래서 또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마다, 겨울이면 겨울마다 막 언덕도 다니고 경매도 보러 다니고 하면서 몇 번 예비 당첨이 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청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또가 아니구나. 진짜 꾸준하게 하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경쟁률이 떨어질 때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꾸준하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 청약 정보를 줘야겠다. 그래서 청약 뉴스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부프로는 생애 첫 아파트 마련을 하시는 분들께 학습부터 실행 지원까지 청약으로 시작하고, 빨리 이제 집이 필요하신 분은 매매 물건들을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계약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사전 정보를 알고 왜 임장하는지, 우리가 이번 경로에서 어디 아파트를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를 먼저 파악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나의 가격대에 맞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드는 아파트나 그 목적들이 달라서 미리 보고 나는 이 아파트를 보러 가야겠다, 이 아파트에 어떤 점이 궁금하다, 이런 점들을 먼저 사전에 습득을 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먼저 사전에 그 가격대별로 아파트들의 특징이나 개발 호재 같은 거를 먼저 정리를 해요. 또는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요즘의 시장 상황이 집 사기 좋은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먼저 점검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라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부동산을 이제 고민을 하면은 어디 아파트를 사느냐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 살 때는 사냐 안 사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뭘 사느냐를 먼저 보러 다니기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진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이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 시기이냐, 내가 지금 사도 되는 시기이냐,
아니면 2년 후가 맞을까? 3년 후가 맞을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사느냐? 경매로 사느냐? 매매로 사느냐? 청약으로 사느냐? 어떤 대출, 디딤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혼부부와 관련된 특례대출이 있는지, 신생아대출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중대출 받아야 되는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대출을 더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숭실대, 이수 숭실대인데 경기 남부에서 강남권역 직장인이 다니시기 좋은 곳이고 9억 미만이 꽤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20평 신축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신생아 대출이 9억까지 나오거든요. 2%대까지. 그러니까 2% 대출을 이용을 해서 빌릴 수 있는, 신축에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 그것도 강남 30분, 여의도 30분, 용산 30분 거리에. 그래서 여기는 여기 단지들보다는 이 주변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주변이 인프라가 요 한강단지 앞쪽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어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실이라는 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실에 여기 제재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단계를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임장 루트는 이수역 힐스테이트 갔다가 중간에 우국신 갔다가 9억 미만의 신축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고 멀다. 요 뒤에 얘랑 한 1억 차이 나거든요. 왜 1억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1억 차이 날만한가? 나라면 뭘 고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저녁 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집에 가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네, 남산역 좀 가가지고 다음에 또 혼자 보러 오겠다. 막 이렇게 중도합차. 중단했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만족을 하려면은 내가 돈이 더 많아야 돼. 네. 하나씩 양보하면서 하나씩 양보하면서 네. 그렇게 굴려가지고 너무 조금 정확하게. 맞아. 근데 저번에도 다녀보니까 깨달은 게 불편하면 각자 몇 억씩 까지잖아요. 뭔가 어딘가 하나가 조금 아쉬워. 아쉽다 하면은 정확하게 1억 빠지고 그쵸, 정확하죠. 2억 빠지고 맞아. 저 조금 괜찮은데 하면은 갑자기 두 배. 비싸지고. 맞아. 너무 정직하다는 거를 깨달아. 맞아. 가성비라는 게 모두에게 가성비는 아닌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가져오신 거는 뭐예요? 저희 밖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제작했어요, 현수가. 사이즈도 크게 만들었네? 응, 엄청 크게 만들었어. 보통 오늘이 진짜 사람들이 적게 올 텐데 많을 때 막 8명도 오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치신 거 아니에요? 저 살짝 지친 것 같아요. 밥 먹고 인상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갈까요? 가시죠. 맞죠. 그리고 궁금한 게 대표님 이렇게 임장 다닐 주의 때 보는 것들이 실제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 분위기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웃 사람들의 연령대나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의 그 느낌이나 쓰레기가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다거나 뭐 소음이 있다거나 냄새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볼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쓰레기 같은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약간 동네 바이브 맞아, 이런 맞아, 거는 또 네이버 지도에서 못 보니까. 맞아. 애기들이 많이 다니는지, 학생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느낌. 18억인데 더블역세권의 도보거리라서 18억인 것 같아. 8억 보인다. 보였어. 네, 이수역 4호선, 7호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봐도 여긴 도보로 갈 수 있지. 이거 15분은 좀 길지 않아? 15분은 역세권 아닌 것 같아요. 막 지도로 15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럼 그렇다고 해야죠 뭐. 근데 일반적으로는 도보 한 5분에서 10분. 좀 더 돌아서 보이는 게 힐스테이트. 저기가 이 주변에서 제일 비싼 곳은 아니지만 리딩 단지. 그리고 이런 데 보면 놀이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 놀 수 있는 데 많고 초등학교 가까운 게 학군에 진짜 중요해요. 13년 차 아파트니까 사실 뭐 30년까지도 살만한 것 같아.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초등학교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보려고 여기에서 한번 초등학교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마다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쪽은 역에서 가깝고 버스 타거나 저 뒤쪽은 초등학교가 가깝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근데 초등학생들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 아니에요? 엄청 건강해지겠다. 여기 그리고 제설 작업 너무 잘해. 진짜 제설 작업 진짜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힘든데. 아주 건강해지겠어. 아주 건강해지게. 너무 헉헉거리시면 마스크 다 꼈는데. 9억 미만이 있는 곳을 제가 맨날 찾으러 다니잖아요. 요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유가 있어. 위치는 좋은데 싸다?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싸다고 하기 좀 그래. 싸지도 않지. 평지가 아닐 뿐. 이 가격대에 보는 걸 더 좋기는 해. 첫 집을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거는 겪어봐야 돼가지고. 이런 데가 특히 임장을 하러 와야 돼. 내가 이 언덕을 매일 오를 수 있냐? 최소 몇 년 동안 최소 몇 년? 이제 첫 번째 본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네 안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도 좀 불편하실까봐 밖으로 돌고, 그래서 나도 좀 생각을 해봤어. 진짜 우리 중에 살 사람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님의 그 사무실에 가서 브리핑을 직접 듣는 것도 난 괜찮은 것 같아.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나 어. 혼자가 무섭거든. 맞아. 맞아. 내가 뭔가 놓치고 있으면 맞아. 누가 잡아줄 수 원래 약간 맞아. 조금 기센 치고 데려가잖아. 맞아. 그래서 임장 하루 종일 같이 다녀주고 1대1로 계약서 봐주고 협의까지 해주고. 근데 공인중개사님들이 요즘에 고민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와서 물어보기만 하고 왜 집을 안 사? 공부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 거야. 옛날에는 그냥 정보가 없으니까 오히려 결정 빨리 해버리고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지고 신중해지고 하도 부동산 경기 안 좋다, 인구 소멸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되게 신중해지고 그때랑 또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니까.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랑 붙어 있어서 한번 볼까? 30평이 9억 4천이면 싼 편이네. 여기랑 붙어 있어서 근처 도로도 괜찮고. 여기선 좀 조용히 해야겠다. 집 가까워가지고. 맞아요. 대표님들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배워가시겠네요.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임장을 많이 다녔어도 이렇게 서울 안을 이렇게 곳곳이 다니진 않았거든요. 맨날 차 타고 제가 보는 땅, 제가 보는 아파트 이 정도를 임장을 했지 이 사이사이 골목을 누비면서 아파트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업계에 있는 어른들은 그 시대를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가 통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일로 올라가야 돼. 여긴 것 같아요. 여기거든요, 여기? 등산 안 해도 되겠네. 내일 등산 가요? 아니야, 등산 갈 필요 없어. 임장을 보고 갔다 오면 돼. 아파트도 보고 운동도 하고 좋구만. 아까 분명히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선선했거든요. 맞아요. 좋으시죠? 언덕 수준이 너무 높아서 저 아래에서 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주차예요. 여기는 주차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도로에 주차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축 아파트 살 때는 옛날에는 지금보다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하 주차장도 연결돼 있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좋은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꺼릴 것 같아요. 지상 주차해야 되고 갓길에 대야 되고 이러니까 맞아. 의견이 다를 것 같아. 근데 이 정도면 위치가 좋으니까 여기랑 그렇게 가깝고 더블 역세권이고 맞아. 또 강남이랑 가까우면서 여의도랑도 가깝고 용산도 가깝고 맞아. 모든 곳이 30분. 맞아. 그런 이런 데가 곳이 진짜 별로 있는 없지. 것 같아. 여기 좋은 게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바로 도보로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혼집을 구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장가 부모님 중에 지방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바로 올라와서 오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 그것도 좀 크다 하더라고. 교통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는 완전 신축이야. 6년 됐네. 6년 7년 차. 여기도 33평이 14억 8천입니다. 이 아파트를 뚫고 또 가야 돼요. 계단이 엄청 높아요. 대표님 갈수록 말 수가 적어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너무 말 많이 했나 봐요. 여기 항상 여기 절대 안 내려오겠다. 맞아. 맞아. 이래서 남성역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는 리모델링 이슈가 없어서 좀 가격이 눌려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뭐 어떤 조합 설립이라던가 어떤 개발이 진행될 그런 이슈가 없고 저기에만 몰려있으니까 나는 좀 재무적인 게 중요하고 근데 실거주도 하고 싶다. 근데 딱 가격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그럴 땐 그냥 이런 데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24평이 10억. 서울 10억은 너무 싸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말이 맞나?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원리를 이용하면 대기업 2명이서 10억 걷더니 살 수 있어요. 여기 맛집이래요.
나 여기 빵 먹어봤어. 아 진짜요? 여기 빵 맛있어. 이게 인장의 묘미군요. 그럼요. 맛있는 것도 먹고 맛집 다니지 않으면 좀 인정하는 재미가 떨어지지. 메아커피 갈까요? 인장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생각나는 가장 힘들었을 때 있나요? 첫 인장에서 한 30분을 돌아간 적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계셨거든요. 제가 30분 잘못 돌아갔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 또한 아파트 단지라서 뭐 그쪽도 볼 수 있고 사람 다니는 길이니까 다. 임장 같이 다니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잘해주셔가지고 항상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어요. 평소도 이렇게 힘든 코스들을 많이 선호하시나요? 청년들이 작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잘 닦인 데가 잘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9억에서 12억대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서울 안에서는 이런 곳들이고 아니면은 수도권의 광명이나 평촌 이런 쪽으로 빠져야 돼서 서울 안쪽을 위주로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보통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주로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했던 얘기가 이렇게 임장 많이 다니지 마라. 임장은 최소한만 다니고 시간 아까우니까 나의 의사결정을 그 기준을 똑바로 세워라. 나한텐 뭐가 중요하고 뭘 버릴 수 있고 가격 얼마까지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몇 번 돌아다니면 그게 이제 눈으로 안 보니까 안 오거든요. 이 가격에 좀 더 싼 게 없을까? 그러다가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거고 기회를 놓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기준을 세워서 결정하고 끝내자 라는 마인드예요. 나락간다, 더 위험하다 할 때 그때 사야 돼요. 그럴 때가 저는 로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시장 하락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예요. 왜? 밑에가 더 떨어질 게 하방이 깔려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가 더 많고 떨어질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안전한 거지. 위험한 게 아니고. 하락기가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객관적인 지표로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정말 그 시장이 공포에 달한 게 느껴져요. 그 신문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말로나 그 부동산 돌아다니면 정말 힘들어 하실 때가 진짜 하락기. 그럴 때 사면 진짜 로또예요. 그렇다고 그 하락기를 기다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 사이클이 엄청 길어요. 주식처럼 왔다 갔다 이러지 않아요. 5년에, 7년에, 1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하락기를 기다리다가 못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 엄청 폭등이 아니고 엄청난 상승도 아닐 때 내가 되는 수준에서 사는 건 되게 건강한 투자인 것 같아요. 저는 주택시장을 계속 공부를 했고 시장 투자자이자 실무자로서 청약이 됐어요. 저는 준천 주고 미분양 되던 시기에 청약을 넣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꾸준하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10%만 먼저 넣어놓고 나머지 한 3년 동안 돈을 더 모아서 들어갈 때 20%를 내고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그래서 청약이 그 사회초년생들한테 좋은 게 그 짓는 그 준공 기간 동안 돈을 더 모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신중해야 될 때는 신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펀드매니 중에 농부는 항상 씨를 뿌리는 게 아니다. 수확의 시기가 있고 그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기가 있다.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기사는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1억이 있는 사람한테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4억 시세 차익이 난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분은 뭐 부모님한테 얼마까지 받아서 강남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 여기 이수 아파트를 추천해준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으로 고객을 만날 때 하는 게 1:1 상담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뭐 미래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괜찮은 청약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상담도 해주고 청약에 관해서 매매 같은 것도 그 사람이 뭐 잠실 강남 어디 보고 있는데 요즘 잠실 토지거래 거래 허가구역 풀려서 오르고 있으니까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1:1 상담을 한 다음에 시장 상황이나 청약 정보나 뭐 매매 그 지역별 정보 같은 거를 보내주고 뉴스처럼 그 다음에 이제 임장을 해주는 거예요. 강의를 한번 보더라도 시장 상황이 계속 바뀌어서 그걸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신혼부부인데 누구는 생애 최초고 누구는 아이가 있는데 누구는 아이가 없고 근데 부동산 정보는 그거를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다 따라갈 수가 없어. 럭셔리는 권고하다가 질리었죠. 200만 원으로 경매할 수 있어요. 이런 강의 듣는 순간 나의 직업과 동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공부를 진짜
학자처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잘 잡아놓고 기본 개념만 잘 잡아놓으면은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도 그냥 ETF 하라고 하잖아요. 부동산도 부동산 업자가 될 게 아니면 그냥 1주택으로 안전하게 가라.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저는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실시간으로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실시간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나한테 맞춤형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이수혁 누가 임장 간 거 영상 올리는 거랑 실제로 내가 와서 막 걷고 이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로드뷰로 볼 때랑 실제로 와보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정말 로드뷰로 보면 평면이잖아요. 이게 다 안 보이니까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여기서 찍고 가는 거 어때요? 한번? 여기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에 나오고 빨리 서고 빨리 찍는 게 최선입니다. 네. 1초. 프라이팅! 이래야 좀 사진 찍을 때 그냥 놀러 간 거 아니고 이거 하러 갔구나. 뭔가 진짜 공익적인 뭔가를 하는구나. 괜히 회사에서 산악회 같은 거 가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거 인증샷 한 번씩 맞아, 찍어줘야 맞아. 돼. 무슨 모임이에요? 아 너무 웃겨. 아니 같이 다니면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약간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이 명확하게 서질 때까지가 한 2,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시드 모으는 것부터 했어요. 저도 주식으로 모았어요. 그때 엄청 모아서 주식 엄청 사고 시장 하락기 때 더 사야 된다 이러면서 막 저그 신기하게 빠질 수. 일단 드러나 볼라. 티키큐큐 큐큐큐큐. 자 시장 하락기 때 그걸로 약간 시드를 만들고 전 또 청약이니까 매매보다는 돈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넣어놓고 조금 더 돈 모을 시간 만들고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장점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실거주했을 때 괜찮은 단지들이거나 또는 지금 당장 팔아도 시세보다 쌀 때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을 때만 청약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은 지금 당장 매매를 할 분들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청약부터 계속 시도를 하고 그래서 안 됐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약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네. 청약 뉴스를 소비하는 그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저는 되게 좋은 게 일하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언제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올려주는 거를 보면은 아 이것만 봐도 되겠다. 맞아요. 이거는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믿고 보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정보만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위치가 좋은데 가격이 비싸서 추천 안 한다. 여기는 위치가 좋고 가격이 이만큼이고 시세 차익이 이만큼 있고 처음에 얼마가 들어가고 시세 차익은 얼마다. 주변 전세가가 얼마기 때문에 얼마만큼만 있으면 청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제일 큰 장점은 그거 같아.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적인 진입장벽을 확 낮춰주는 거. 그것만 봐도 아 이거는 이렇구나,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게 나는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살면서 청약을 계속 넣을까라는 전략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안정적이어 보이고. 근데 대체로 결과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는 질러야 돼요.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30년 지나면 아무 기회도 못 잡다가 끝나요, 사실. 어느 순간에는 질러야 돼요. 지금 지르느냐, 더 좋은 시기를 지르느냐인데 아무튼 세게 지르긴 해야 돼요. 그냥 디폴트는 자산은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내려가고 있는 거고 디폴트로 뭐든 조금 안정적으로 사두면 그냥 그 시장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저희 목표가 3조 자산가여가지고 여기는 크게 가져가. 더 크게 가져요. 그러면 약간 작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소탐대실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와서 일을 몇 번 해보니까 왜 내가 일한 거보다 덜 주지? 분명히 더 일한 거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 싫은데 그러면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진짜 스타트업이 어려운 이유가 초기에는 시간과 자본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야.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왜 내가 돈을 적게 벌었는지 알겠다. 전문가인데 일치인데 왜 인장으로 창업을 하셨어요?